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뭘 투자할 거예요? 간단하게. 서울 수도권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서울 수도권 이런 거는 광역시급들 중에서 무조건 입주장 금매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실수 내는 건 무조건 매수해라. 지금까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반갑습니다. 쇼미TV의 봉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스 리더 송로봇입니다. 네, 이제 2편을 이어갈 건데요. 지금은 이제 25년이 뭐 이제 정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한 중반기쯤에 올 봄이나 여름으로 갈 때쯤에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봤고, 이제는 그럼 진짜 25년에 가면 우리 실거주든 사실 투자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은 뭘 투자해야 됩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걸 매수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그럼 또 실거주와, 그다음 투자자와, 그리고 내 자금이 얼마 있는 사람들끼리 좀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이미 토거제가 풀리면서 상급지들이 다시 또 반응하기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렇죠.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단지 정말 좋은 데 말고는 다 풀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 의사들이 진짜 막 사러 가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거래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벌써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급지가 다시 자극을 받아서 상급지들은 다시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시장이 점차 바뀌기 시작할 건데요. 서울은 이제 또 이렇게 상급지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상승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하지만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지금 서울 전월세도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물건도 안 내놓은 수도권 지금 소장이 연락 와가지고 전월세 안 내놓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말이죠. 이거 다주택자들 다 쪼라는데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신생아 특례가 계속 이제 소득 한도가 2.5까지 풀리면서 실수요와 신생아 특례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수도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말했죠. 전월세가 없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못 올랐고 9억 이하의 그런 지역들이나 이제 상품들로 또 키맞춤이 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다? 지금 지방광역시랑 지방과 수도권의 정책 이원화로 인해서 지방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게 매수세가 몰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상급지와 키맞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볼 때, 수도권 실거주자, 자산가들은 수도권 저는 이미 오른 거를 올라타는 것보다 정비사업, 초기 정비사업이나 진행이 좀 돼서 가치가 있는 이런 정비사업들을 미리 선점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맞아요. 그러면 게 맞다고 보고. 길게 10년 넘게 그렇죠. 보고 그냥 넣어놓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자산가들이나 수도권 쪽에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지방권의 광역시 매수자들은 지금이 거의 제일 저점이라 보기 때문에 특히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미분양이라든지 입주장 물건이라든지 보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그 2억 이하 그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대책이나 미분양 만약에 미분양이 비과세로 해준다 이런 거 나온다 하면 그런 걸 잡아요. 그렇죠. 지방 소액 투자자들이 이때의 기회를 노리는 게 지방을 노려라.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방을 노려서 투자를 하거나 이제 실거주 배수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4년도 상승 트렌드를 보면요, 결국에는 최상급지 신축, 그 다음에 또 회복률이 가장 높았던 게 최상급지 재건축, 그 다음에 진짜 선호하는 기축단지들, 그 다음에 그냥 개발성이 없는 구축들이 가장 덜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았던 게 지금 분양가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하급지 재개발 재건축들이 회복률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거라 보거든요. 아직 반등이 못한 지역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먼저 선점해야 될지 이제 순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입주장 신축이나 금매들을 노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반등을 못한 지역의 최상급지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을 노려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단어는 어렵지만 아시는 분들은 조금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일단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제일 쉬운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그렇죠. 이런 거는 신축 아파트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초보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그래서 제 주위에 제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는 곳을 옮기더라도 지금 신축 입주자, 지금 부산으로 주면 양정자이다, SK, 교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면 포레스티지도 입주가 끝났지만 그래도 조그만 300불이 조금씩 남아있고, 서울, 경기도 강릉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제일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도, 26년도에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건설 자재비부터 해서 최저임금부터 해서 그 52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음 신축은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지금이 싼 거지. 거기에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따라 모르겠지만 아직 무조건 다주택은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규제일 거기 때문에 이제 사고 나면 다시 갈아타거나 또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요. 더 어려워질 수 정권에 따라. 그렇게 되면 지금 결국에 내가 살 수 있는 선에서 뭐 무조건 무리해서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와 최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무조건 양극화는 되는데 이게 더 하냐, 너무 심해지냐, 아니면 약간 덜 하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신축가 결국에는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막 사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 사라는 게 아니고요. 부산으로 졌을 때도 그렇고 약간 하급지, 그 다음에 부산의 위성도시들, 뭐 양산도 있고 사송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막 이제 신축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의 구축들이나 조금 이제 하급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봤을 때도 완전 양극화잖아요. 서울, 무조건 서울 얘기하는 것처럼 부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수남동 좋은 것만 가고 지금도 갈수록 좀 안 좋은 지역들은 갈수록 더 안 움직여요, 진짜. 그렇죠.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자가 못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구축들을 투자로 갭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올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어떤 정권에 따라서 만약 전세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면 하급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축이라도 안 오르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오름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안 오른다고 꼭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너무 작게 오르니까 그런 거는 투자할 때 좀 저는 주위에 그래요. 이제 우리 한번 뒤어봤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뒤어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뭐 갭 투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무조건 하는 게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 트렌드가 바뀌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뭐 싼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지역, 형님 말했던 그 지역 안에서 최고하고 최선을 찾아야지. 내가 막 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 하급지에 신축이라도 어떻게든 사볼까 막 억지로 산다고 막 대출을 연결해가지고 사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공시가격 2억 이하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세 규제 완화가 되면 여기에 또 관심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은. 그랬을 때 공시가 1억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건 사면 안 돼요. 결국 원래 오를 것인데, 원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물건인데 공시가격이 2억 이하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물건을 공략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할 거다, 투자자에 올 거다라는 물건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마지막에 상승 막판에 공시가 공시가 1억 이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추천했던 유튜버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네. 우리 형님들 다 하지 말라,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랬었죠. 네. 그 사람들은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때 저도 막 쾌락했으면, 저도 일부는 조금은 한 것도 있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막 하라 했으면은 우리는 하지 말라 했지. 지금 말 못하고 있겠죠. 그 당시에 사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그 반짝이 얼마 안 갔죠. 근데 그런 시기는 아직 멀었다. 근데 공시가격 2억 이하 중에 이제는 좋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원래 올라야 되는 광역시 중에 좋은 구축이라든지 선호하는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도시 중에서 준신축급들, 진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도 2억 이하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금리가 내려가고 전월세가 부족해지면 분명히 반등은 하겠죠. 그건 이제 소액 투자자로 그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주로 그것만 살려고 하거나 뭐 그거에 올인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냥 소액으로 잠깐 묻어놓거나 이런 걸 살짝 보는 정도.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댓글 안 누르신 분도 있죠. 뭐하노? 지금 눌러야지. 구독, 좋아요. 방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만 정리해봅시다. 뭘 투자할 거니? 간단하게. 서울 수도권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서울 수도권 이런 거는 광역시급들 중에서 무조건 입주장 금매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실수요 내는 건 무조건 매수해라. 지금까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급지 정비사업류 이런 거, 그 다음 초기 정비사업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방 미분양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이런 것들을 살짝 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실거주자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자들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 얘기 좀 길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별로 볼 건데 어디 할 거냐면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울산, 뭐 광주, 전주, 진주, 청주, 포항, 전남, 경남 뭐 이 정도까지 너무 많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보고 있죠?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근데 서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것을 지금 토호제 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 들어오고 이런 거 실거주자가 아닌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복률이 가장 높은 게 서울 상급지. 그리고 형님 그거 그렇게 몇십억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유튜브 어쨌든 그거 그렇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맞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금액이 높으니까 그렇죠. 오른 것도 확 오르지 않지만 떨어질 때도 막 와 무섭게 떨어지더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상승 원동력이나 이제 푸시를 받을 개발,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비 사업 중에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장기적인 투자로.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어떤 정권이든 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어떤 변동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못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보는 분들은 이게 서울의 정비 사업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로 볼 분들은 이걸 보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래 지금 서울 분양률 이런 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치 리스크나 이런 게 없었다면 분양이 다 돼야 할 상품들이 지금 한 번씩 계속 미분양이나 선착순 주주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있었죠. 뭐 서로 나이파크. 그렇죠. 그 청경원 롯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지금 또 맞죠. 다 털렸죠. 다 털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중랑구까지 다 이제 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기회가 오면 수도권 실구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는 앞으로 이제 이 분양가나 이제 이런 줍줍 기회가 정치 리스크가 사라지면 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아라. 우리 복귀해보는 거죠. 헬리오시티도 입주자한테 힘들었다고 해도 매매가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죠. 둔촌 주고 올림픽 파크 보면 13억 했을 때 폭락론자 유튜브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진짜 얼굴도 그다음에 뭐 민망하다. 14억한테 미분양 한다고 죽으면 큰일 났다가 지금 20몇 억씩 한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면 정신이 아니 틀리면 좀 안 들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옹호해. 네네네. 나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그래서 진짜 신축에 입주가 괜찮은데 약간 분양가가 약간 지금 높다고 생각해서 묘에 나 있는 물건들은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입지도 안 좋은데 분위기가 택도 없이 비싼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높아 보이나 지금이기 때문에 미분양 난 것들이 있어요. 네, 경쟁률도 높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계엄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률이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그런 거 형님 머릿속에 다 있지 어딘지. 그런 거 있어서 이미 맞죠.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우리는 이미 맞죠. 계획 잡아라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하면 되냐면 그 네이버 밴드에 정부스 들어오시면 됩니다. 진짜 형님 얘기 다 해줘요 밴드 안에서. 근데 심지어 무료야. 나 형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돈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이제 생각이나 임장 같은 것들 다 올려주니까 그 밴드에 정부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서울도 이제 다 오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 중에 좀 덜 오른 곳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뭐 이제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다 올랐고 노원구도 조금씩 올랐는데 그 중에 조금 덜 오른 뭐 준신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중급지나 뭐 이런 되는 것들. 좀 덜 오른 것들은 그래도 좀 따라가도 안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따라는 오겠지만 최하급지 지역들보다는 아직까지 중상급지까지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중급지 정도까지는 아직 회복률이 덜한 데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앞으로 호재와 같이 끼면서 분양할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대놓고 찍어주긴 하지만 특히 그런 것들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이니까 중급지까지도 보는 거지. 사실 네. 부산이나 이런 광역시급은 중급지까지는 사실 지금 볼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반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중급지까지도 먼저 볼 필요는 없죠. 굳이. 그래서 더 노리고 그렇게 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기회가 아직 많다고 그래도 보입니다. 특히 뭐냐면 서울은 이미 그 시기가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경기도 아까 말했듯이 부산에서도 지금 이런 정치 리스크와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이 모이면서 아직 저평가인 단지들이 나왔듯이 지금 경기권은 입주가 한동안 몰려있는 지역들 때문에 그 애들은 다른 지역은 회복을 걔랑 비슷한 급들의 지역들은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공급과 규제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물리면서 회복을 많이 못한 지역들이 아직 있거든요. 어디? 그 지역 서울 얘기가 안 되나? 지금 입주장을 맡고 있는 광명, 그다음에 안양, 의왕 이런 라인들은 원래 회복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상승 반등하려다가 또 규제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입주장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 이런 것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평가인 것뿐만 아니라 급지가 상승할 수 있는 GTX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 핵심 호재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급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경기권에서 이런 지역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GTX-A가 개통됐는데 이런 정치 리스크 때문에 아직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매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선도지구 발표를 해서 분당을 제외하고는 또 한창 또 발표했을 때가 또 시장 경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들은 반등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 흐름이 좋아질수록 다시 반등할 확률들이 높다. 이런 것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 인천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천 앞으로 이제 뭐 부산을 거의 뛰어넘을 만큼 이제 그렇죠. 인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가속해지고 그렇죠. 모든 서울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발전이 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인천에서 그 중에서 최고의 이제 뭐 인천의 강남이라 뭐 인천의 만시티라 볼 수 있는 이런 송도 국제 신도시가 지금 똑같이 입주장을 겪으면서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런 계엄 사태와 함께 대출 규제를 맞닥뜨리면서 지금 입주장 건배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이번 상반기까지만 송도 핵심지 입주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벌써 이제 잠깐 힘들었다가 지금 또 시장의 동향 물어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주장 물건들. 거기다가 이제 인천 이제 송도 하반기에 G5라고 하는 송도의 최대 이제 인천 대장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걔들은 얼마를 하든 아마 분양가가 엄청 높을 텐데 결국에 완판될 확률이 무조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입주장 물건들을 잡으시거나 지금 또 인천에 분양했던 물건들 중에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서 뭐 금매가 나올 수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송자풍이라든지 등등 송자풍, 송도자이 풍경채 라든지 만약에 뭐 이건 전매 기간에서 말하기 함부로 조집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잡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원도심 지역들의 정비 사업들은 아직까지 원도심들 매가도 회복을 많이 못했고 부평이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분양가도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정비 사업들도 이제는 좀 피가 반등하긴 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가장 작은 투자범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반등 확률이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그래서 너무 좀 인천 중에 상급지 남동구나 그 다음에 부평이나 부천이나 사기 좋으니까 뭐 인천도 아니라고 치더라도 인천에서도 상급지에 속하는 데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라나 뭐 송도가 반등을 더 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올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할 거라. 그리고 검단도 입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않나요? 아니, 입주는 계속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다 채워지고 있는 추세. 다 채워지면서 가격이 오히려 따라가고 있어요. 제 아시는 분들도 그 옆에 뭐 루원 뭐 이런데 집 샀더라고. 잘 샀다고 들었어요. 잘 샀습니다. 그런 것들은 접근 지역은 수도권 대체 상품으로 아마 계속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자, 이제 대구는요. 한참 안 좋았다. 계속 안 좋다. 입주 물량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입주 물량 거의 마지막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아요.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제 수성구의 반등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죠. 미국이랑 틀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다시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살짝 멈춰 있는데 지금 수성구 전세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말로 인해서 수성구 입주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수성구부터 반등을 다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대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고 하면요.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선분양은 거의 없고 후분양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분양들이 이번에도 분양하는 가격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분양한 후분양 아파트도 5구 타입 분양가가 주변 신축 바로 옆에 신축의 84 타입이에요. 입주장 신축이 이미 가격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미분양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악성 미분양 그리고 후분양들이 다 해소되기 전에는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반등세가 강하긴 힘들어요. 이것들이 이번에 뭐 미분양 대책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왜냐면 선분양이라든지 이런 소액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구는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이제 반등세를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마 근데 이번에 미분양 대책을 보고 투자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대구는 보니까 뭐 진짜 쉽더라. 수성구가 너무 월등하게 이기고 나머지는 진짜 그렇더라고. 부산은 뭐 해수남동도 있고 막 경쟁이 되는데 갈수록 대구는 수성구만 정말 더 선호하는 곳으로 좀 약간 바뀌는.
근데 주변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후분양들이 해소되거나 이런 지금 만약 지방 미분양 대책에 만약 혜택을 받으면 이제 주변지들도 이제 미분양 털리면서 이제 키 맞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의 폭을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보다 이제 과거에도 원래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고점이 높지는 않았다.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고 급하진 싶어요. 않다, 대구는. 뭐, 그런 생각한다, 진짜. 그리고 대전은 지금 상급지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에 기회는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계속 공급은 또 예정이 많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할 거면 지금도 그런데 대전도 최상급지들은 이제 계속 좀 가격이 다져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둔산자 입주장에 둔산 엘리프 입주장을 맞아서 또 이제 휘청거려 이제 입주장과 또 규제를 맞았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이때 만약에 대전 실거주자, 대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상급지 이제 미분양 물건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지. 이런 거, 그러니까 도안 신도시나 이런 곳들의 것만 보시라. 근데 너무 이제 분양이 많고 조건 좋은 소액 투자처도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최상급지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세종. 너무 안 좋다, 이가 지금. 아니, 세종도 이제 거래는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 근데 그동안 계속 약보합 거래가 일어났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세종이 이제 전세 매물이 계속 적체되어 있었고 이러다 이제 하반기부터 세종도 전세가 아까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세 매물 감소가 엄청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세가율이 전국 쪽에 너무 낮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은 과거에 세종은 투자자 유입으로 상승을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전세가 너무 벌어지니까 투자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이 미비하다. 그래서 투자로 접근은 특별한 다른 거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한계가 있을 거다. 하지만 대전, 세종 플러스 물량이 대전은 많은데 이제 세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핵심지들은 다시 반등을 하게는 될 건데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보고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김에 같이 청주도 같이 합시다, 붙어 있는데. 청주는? 청주는 지금 약간 핵심이나 이런 뭐 신축급들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거래가 좀 안 돼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그 지역 경기가 좋잖아요.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몇천만 수도 거래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실거주자들이 매수하게 되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청주 핵심지, 흥덕군에는 핵심지에 입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클 수는 없다. 입주가 계속 이어질 지역이다 보니까 핵심지 이제 실거주 위주로만 좀 봐라. 그는 만약에 분양에 나중에 분양 물건이 있어가지고 뒤에 만약에 입주가 늦어지거나 그런데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기회를 고려할 거지만 지금 당장 투자로 내가 뭐 공시가격 2억이야 이런 걸 굳이 보고 싶지 않다. 자, 그리고 울산.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전월세가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항상 울산이 좋다고 항상 울산 집값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미치고. 근데 지금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의 흐름은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상단이 거의 이제 라이렉스는 거의 지금 피가 1억을 넘었거든요. 이게 울산도 분양 단지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나머지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라이렉스는 피가 1억이나 붙었는데 지금 정치 리스크가 있는데도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매가가 얼마 된 거예요? 거의 10억을 이제 넘어가 가고 있어요. 문수 아이파크를 넘네요. 네, 넘고 그래서 지금 문수로 애들하고 이런 거 이제 뭐 그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 최상단은 10억을 넘어가기 시작할 거고 지금 중단 대연도샵 같은 경우가 이제 8억을 넘어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중하단 정도가 6억으로 이제 북구 송정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돌파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동구 이제 GL 자이 같은 것도 이제 결국엔 지금 거래가 또 됐는데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워낙 그래 지금 전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상승은 할 것인데 이제 상승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문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구축들로 지금 매수세가 전이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울산 흐름이고 구축도 전월세나 매가도 점점 상승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광역시 중에 울산은 진짜 좋긴 좋네요 지금. 좋긴 좋은데 이제 그 상승 폭이 뭐 공급 데이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라. 많이 오라.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유입되지 않고 실거주자 매수세가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울산은. 네, 항상 그래요. 그걸 보면 뭐 지역 광역시별로 해서 그 1인당 임금이 제일 높은 도시가 울산인데 부산은 제일 낮잖아 거의. 네. 근데 울산은 많이 안 올라가고 부산은 많이 올라가고. 이게 울산은 중상층은 탄탄한데 최상단은 솔직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제 최고 자산가들의 규모가 좀 작고요.
거기다 또 자산가들이 울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광역시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울산 최상단의 힘이 그렇게 상단의 힘이 좀 강하진 않은 편이에요. 데이터 사람 좋지만 울산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도시가 옛날부터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뭐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구축의 흐름이 또 가장 좋은 광역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뭐 공시역 2의 이하 이런 갭 투자로서는 아마 강사들 입이나 이런 곳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맞죠? 울산이